이게 어쩌다 보니 본의 아니게 건축 독해 또 호텔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돼버렸는데 네. 인테리어. 이러다가 2부까지 돼버렸네. 그러게요. 세상에나. 다 큰 인테리어. 그림이었어요. 큰 그림. 어떻게든 자기네들 코너 안 만들고 아니, 떠넘길 수 있을까? 10년을 한 프로젝트인데. 얘기해줘야죠. 그럼요. 이것도 중간에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지. 이 프로젝트를 하는 오너 집안 내 형제들끼리 암투? 법적 공방을 오가며 그런 얘기 하지 마. 서로 술을 하며 막 그 얘기 하지 마. 뭐야 그래서 그런 거 뉴욕 타임즈 보면 다 나와요. 그러기는 해도 얘기하지 마. 나는 괜히 겁나. 왜? 누가 들어? 너도 들어. 우리 다 들어. 오케이. 이게 인테리어 얘기해. 그러면 그 이야기는 3부에 듣고요. 인테리어 이야기로. 오케이. 그러면 인테리어 얘기합시다. 호텔의 인테리어가 15년 정도 수명이 있다고요? 네, 수명이 딱 15년 정도가 맥시멈 사이클이에요. 아무래도 유행이 있으니까. 유행이 그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메인터넌스는 계속 하면서. 네, 하면서 이거 호텔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그 트렌드를 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럭셔리 브랜드들의 제일 흔하게 써먹는 그 자기 브랜드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타임리스 모더니즘이거든. 아, 그렇지.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야? 보통 그런 분들의 파워포인트를 보면 항상 그런 게 항상 있죠. 항상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 나는 아직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사실. 근데 약간 되게 진짜 고급 호텔 이런 거 그런 막 옛날 풍의 그런 거를 가면 얘네들은 한 100년째 인테리어 안 변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걔네들도 같은데 이렇게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러는 되게 아이코닉한 건물들이 있죠. 정말로 오리지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뮤지엄이 되잖아요. 그죠. 타임머신 타고 갈 것 같은. 뭐 베르사유 궁전 같은 거 말이야. 근데 이 호텔은 어쩔 수 없이 상업성이 강한 건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행을 타고 그 유행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텔이 거의 10년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인테리어 디자인을 쉽게 말해서 10년 전에 한 거예요. 그렇지. 5년 남았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보기엔 그래요. 이 인테리어가. 근데 그 되게 유니크하고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그 뭔가 다른 호텔과는 다르다. 이거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캐릭터 10년 전에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근데 있어. 이게 막 유행을 막 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또 가서 보니까. 타임리스 모던이잖아요. 그게 그죠? 타임리스 모던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프렌치 클래식을 기반으로 한 색깔들과 그 선들이 있어요. 이 인테리어를 보면 그 색깔 조합이 뭐 예를 들어서 겨자색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초록도 아니고 연녹도 아니고 뭐 한 그런 초록색. 근데 이게 어떤 그 다른 뭐 벽과 이런 도어와 그런 케이싱들과 이런 것들과 만났을 때의 힘이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은 정말 유니크하다라는 느낌은 팍 와요. 내 스타일이냐고 물어보면은 나는 좀 아니야. 그래요? 내 스타일은. 내 스타일은 아닌데 뭐 지난번에 그 미드 센추리 모던 얘기하면서 허머 밀러 나오고 홀리헌트 얘기했잖아요. 홀리헌트의 퍼니처가 이런 느낌이에요. 홀리헌트의 그 퍼니처 라인이 이런 느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안에 뭐 사진을 보시면 저는 뭐 많이 가서 보긴 했지만 사진으로밖에는 못 보잖아요. 나는 이미 스트레인저가 됐으니까. 그죠. 돈 주고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내가 그거를 어포드 할 수 있는 내 페이첵이 그게 절대 안 되는 호텔이에요. 그래서 게스트로는 절대 갈 수 없는 호텔. 왜냐하면은 하룻밤에 2명 자는 데가 1245불이에요. 싸네요. 뭐가요? 그러니까 그 방이. 또 노매드 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네. 1200불이라고요. 네. 저 룸이 제일 작은 룸이에요. 네. 퀸- 225 스퀘어풋. 퀸 베드잖아요. 보통 럭셔리 호텔에서는 기본이 킹으로 가요. 근데 저 호텔 방에 퀸을 넣었다는 얘기는 방이 겁나 조그마다는 얘기야. 그런데 1200불 받는 거예요. 네. 뭐 그거는 뭐 그런 거고. 근데 이
이 디자인을 할 때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때 이 인테리어 펌이 런던에 있는 회사거든요. 뉴욕에도 지사가 있기는 한데 인테리어 펌. 예, 인테리어 디자이너 펌이. 근데 이 인테리어 회사가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프렌치 클래식을 기반으로 한 펑키한 모던한. 그거를 기반으로 한 모던한 인터프리테이션. 뭐 그렇게 뭐 좋게 얘기하자면 그거지.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그 호텔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느낌이 확 오네요. 그죠. 예, 그런 느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맥시멈 15년이에요. 보통 호텔 한번 딱 게스트룸 디자인 해가지고 그게 이제 라이프 스팬하고 트렌드랑 같이 가는 게 10년에서 15년인데 이게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사실 5년밖에 안 남은 거지. 10년 전에 디자인한 거니까. 근데 실제로 짜잔 해가지고 실물이 된 거는 오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5년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스타일이 금방 식상해가지고 또 뭔가를 다시 해야 되는 시기가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안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인테리어 소품도 있고 건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윈도우, 도어, 화장실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뭐 월페이퍼, 페인트 컬러 그리고 거기에 있는 퍼니처들 이거 퍼니처들 다 커스텀 메이드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뭐 라이팅 픽스처 이런 것들도 앤틱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해서 그거를 저기 어디인가에 있는 제3국에 제작을 의뢰를 해요.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인테리어 돈 엄청 썼겠네요. 엄청 썼죠.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명들도 사실은 다 앤틱 베이스예요. 옛날 그 옛날 그 프렌치 그 클래식한 조명들 아니면 그 비슷한 시기에 프렌치에서 네오 클래식으로 맞들였던 이 양반들이 저기 동양 어딘가에서 수집해 왔을 것 같은 그런 픽스처나 가구들 그런 가구들로 다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앤틱이 아니고 그런 앤틱 디자인들을 찾아서 그거를 요렇게 만들어 해가지고 다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맘만 먹으면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호텔을 위해서 특별하게 디자인된 것들이라 우리가 소비자가 쉽게 매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치.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앤틱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하나 남는 거 좀 갖고 한 2억이 있어요 집에.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가구 퍼니처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호텔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젝트와는 상당히 다른 점이 뭐냐면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빌드 해가지고 짓잖아요. 그런데 호텔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완성이 돼서 딱 들어가야 그게 한 패키지가 돼서 룸을 파는 거예요. 하룻밤에 1,200불, 하룻밤에 1,800불. 말이 돼? 하룻밤에 1,800불이 그냥 기본 1,800불이? 그 생각해봐. 저 꼭 끝에 머리에 있는 피프트 애비뉴 스윗 그런 거는 한 15,000불, 20,000불 할 걸 하룻밤에? 그렇죠. 미친 거지. 근데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다 익혀 넣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커스텀 디자인이 돼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어딘가에 가서 그거를 커스텀으로 만들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진행되는 방법이 건축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요만큼이 있는 거고 그 나머지들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구 디자인해가지고 드로잉 그려가지고 나가가지고 그거를 사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 우리는 그런 건축가들은 그리고 다 직선으로 똑바로 그렇지. 하얗고 나무, 검정 뭐 이런 거겠죠. 그렇게 다. 가야 되는데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그런 거를 할 줄 아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컨스트럭션 다큐멘트가 거의 동등하게 가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프로젝트들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그냥 페인트 컬러 골라주고 도어 색깔 뭐 레버 같은 거 이런 거 손잡이 같은 거 골라주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가구를 고르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다 모든 게 프리픽스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뭐 가구 나는 데니쉬로 채워놓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일반 레지덴셜이면 그쵸. 어떤 사람은 아이키아에서 사다가 채워놔도 행복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근데 하룻밤에 20,000불씩 받으려면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아키텍이 채워주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디자인들도 자기네들이 나가가지고 그거를 직접 제작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도 그릴 수는 있는데 우리가 가서 짓지는 않잖아. 그치. 그래서 제너럴 컨트랙터가 있는 거고 컨스트럭션 컴퍼니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텔 프로젝트는 인테리어들과 일하는 쉽게 말하는 제너럴 컨트랙터와 비슷한 급의 그룹이 또 있어요. 그걸 보통 이제 퍼체이싱 에이전트라고 그러는데 퍼체이싱 에이전트들이 하는 일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드로잉을 쫙 해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건축에서 쓰는 시방서와 비슷한 것들이 같이 첨부가 돼요. 내가 디자인 가구 라운지 체어 하나를 디자인했단 말이야. 그러면 손잡이는 어떤 나무여야 되고 뭐 살리드 오크다. 다리도 살리드 오크. 근데 나는 이게 파란색에 가죽으로 덮고 싶어. 쿠션은 어떤 거를 써야 되고, 그리고 가죽의 이음새는 나는 그냥 카퍼 피니시 돼 있는 리벳으로 하고 싶어. 이 디자인을 다 그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똑같은 거죠. 퍼체이싱 에이전트는 나가가지고 스트릿에 가가지고 야 이런 거 내가 이 퍼니처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500개가 필요해. 너네 비딩 좀 해봐. 그래가지고 이 공장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비딩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쪽도 마찬가지로 레벨링을 하죠. 쉬핑 데이트하고 커미트먼트 그리고 너네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다 레벨링을 해가지고 한 회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회사는 오픈일이 언제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 컨스트럭션도 마찬가지로 이날 해가지고 우리 사용허가 받는 인스펙션 받는다 뭐 그런 식으로 호텔도 게스트룸의 퍼니처들도 이날 오프닝 딜리버리 끝나가지고 인스톨 끝나가지고 오프닝까지 이렇게 맞춰야 돼. 이거를 딱 스케줄을 다 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쉬핑을 해가지고 그걸 인스톨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컨스트럭션은 또 그렇게 돌아가고 인테리어 쪽은 또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퍼니처들은 되게 유니크한 것들이 많아서 그 벤더들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걸 만들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벤더들이 가구들이 없으니까. 아니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뭐 자개장 같은 것도 막 있고 막 그러거든요. 실제로 있어요 자개장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게 한국의 자개장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그런 에스테릭의 자개장인 거죠. 뭐 그런 것들을 과연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개나 될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이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풀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비싸지죠. 가격은 올라가는 거야. 시간은 길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거기에 FF&E 그러니까는 퍼니처 피스들 만들어가지고 패키지 하는데 거기에 들인 돈도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을 거다. 그랬을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정말 벽지부터 프레임, 그 액자들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라이팅들 다 커스터마이즈한 거는 물론이거니와 돈을 정말 많이 들였더라고요. 많이 썼죠. 그 아트 피스에 대해서 뭐 되게 거기에 대해서 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미술 작품들을 선정해가지고 이쪽으로 공급하는 회사는 그 프랑스 회사였었어요. 프렌치의 헤드쿼터가 있는 그 아트 컬렉션을 이렇게 커머셜을 위한 아트 컬렉션을 돌리는 그런 회사가 큐레이트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선정을 해가지고 그거는 누가 그거죠. 선정해요? 인테리어 쪽에서요? 아니면은 그 다이렉트로 클라이언트? 그게 이제 뭐 그게 경우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호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소스들을 많이 알겠죠. 이런 회사에 가면 이런 큐레이팅 회사에 가면은 어떤 필에 뭐 이런 것들을 잘하고 컬렉션이 많고 어떤 데는 뭐 사진 컬렉션이 많은 회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데는 그냥 프린트만 겁나 하는 아니면 실제로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커머셜 그레이드에 맞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작품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소스들을 호텔을 많이 운영했던 회사들이면 잘 알겠죠. 근데 대부분 인테리어 디자이너들도 호텔을 많이 했던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이런 소스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호텔에서 서제스트 할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인테리어 회사가 서제스트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좀 그 코디네이션 과정이 있죠. 그 미술 그 피스를 누가 공급하고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 것이냐 거기에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퍼체이싱 에이전트 뭐 아트 서큘레이트 아트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뉴욕에는 영 아티스트 서큘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은 젊은 작가들을 초대해가지고 그거를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그래서 그런 넌 프로핏
그 오거니제이션이 있어서 걔네들이 펀드를 대줘가지고 펀드를 대준다는 게 뭐 쉽게 말해서 작업실을 대준다거나 이런 거죠. 이제 작품이 팔리게 되면은 작품을 사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건데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 아티스트들이 작품들을 많이 보여주고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0이잖아. 호텔 입장에서는 싸게. 호텔 입장에서는 차라리 로비에 자쿠메티 조각상 하나 놓는 게 낫지. 잘 모르는 아티스트들 많이 갖다 놔봤자 별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호텔 브랜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를 리스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러면은 3개월 아니면 6개월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영 아티스트의 그림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퍼체이싱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면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가격이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퍼체이싱 에이전트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킥백을 먹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래, 돈을 얼마나 많이 남길 거야 거기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conflict of interest여가지고 설계 사무실에서는 그걸 안 하고 못 해요. 근데 인테리어들은 그걸 하는 회사들이 있어. 왜냐면은 우리랑 다르게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라이어빌리티를 갖고 있기 그쵸. 때문에 무너지진 않으니까. 무너지지는 않잖아. 사람이 죽진 않잖아. 여기에다가 램프를 맥주 캔 모양으로 생긴 거를 갖다 놓든 물컵 모양으로 생긴 걸 갖다 놓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취향의 문제인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어빌리티가 훨씬 적으니까 인테리어 회사들은 그런 걸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그렇게 끝이 좋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거야. 피를 겁나 적게 들어가. 비딩을 할 때. 남들은 밀리언을 달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 회사는 30만 불에 들어오겠대.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30만 불 주고 할만 하잖아. 근데 얘네들이 이제 세일즈를 하는 거지. 우리가 사실은 퍼체이싱 에이전트도 하면서 우리가 이게 제작할 수 있는 리소스를 엄청나게 갖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 피스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불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네는 인테리어 회사는 밀리언 받아야 될 거를 30만 불 받았으니까는 500불짜리를 800불에 붙여가지고 넘기는 거예요. 그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킥백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에 맞는 제품을 찾는 게 아니라 그렇지. 자기가 가진 제품에 맞춘 디자인을 하겠죠. 만들 수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에 남죠. 그 네. 한계 안에서 디자인을 한다 할지 뭐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사실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롱런을 못 하고 이런 되게 하이 레벨의 디자인들을 하는 회사들은 그러지를 못하더라고. 보통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건물 할 때 빨리 후딱 해야 될 경우에 이제 턴키를 돌린다든지 같이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싸게 그냥 맞아. 딱 싸게 원스톱 쇼핑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다 그게 장단점이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호텔은 이렇게 다른 분야가 이렇게 그러니까는 인테리어하고 아키텍처하고 이렇게 거의 비등한 비중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 하는 친구들이랑 협약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는 못하지 사실. 이런 급의 호텔들은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못해요. 다른 저기에 비해서 다른 애들은 이렇게 시퀀스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호텔은 그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예. 오퍼레이션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다 있고. 뒤에서 제작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기간이 또- 건물이 되면은 다 짜잔.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 이 호텔에서 그러니까 10년 전에 디자인했다고 그랬잖아요. 퍼니처들도 다 그때 디자인이 다 됐어. 그래가지고 벌써 제작이 다 끝났네. 저기 업스테이트 뉴욕 어느 알 수 없는 곳에 이제 웨어하우스에 몇 년이 있었죠. 그러면 그 창고비도 계속 나가고. 그니까요. 그렇지. 계속 나가는 거지. 세상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그 호텔 이미지들 막 보고 있는데 진짜 인테리어나 이런 게 되게 그리고 진짜 옛날 그 건물 사진이랑 그게 많이 현재랑 나오더라고 뉴스에. 똑같아. 그니까. 잘하셨네요. 원래 그 전에 용도는 뭐였어요? 은행이었어요. 은행이어가지고 위에 층은 그럼 오피스들이었어요? 네, 그랬죠. 그리고 그러니까는 은행 오피스가 아니고 다른 세주는 오피스들 그런 게 있었고 그 바로 뒤에 주차장 옆에는 새로 타워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뉴 컨스트럭션이었었고 안에 인테리어도 완전 유럽 감성. 유럽 감성 진짜. 유럽 감성으로. 그 소품 하나하나 뭐 그런 가구 하나하나들이 되게 좋아 보이네. 그러면 제일 비싼 방은 뉴 컨스트럭션 쪽에 있어요. 아니요, 맨션 쪽에. 레스토레이션 한. 역시 그렇구나. 왜냐면은
이 뉴 컨스트럭션은 어떻게든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드는 채워넣어. 레이아웃으로 갔고 어. 맨션은 그러니까 그 랜드마크인 빌딩은 내부를 가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그러겠죠. 이게 내 맘대로 쿠키 컬러처럼 딱딱 찍어내지를 못하니까 그런 모듈을 따라가다 보니까 방의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비싼 게스트룸은 그쪽에 몰려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 뷰는 타워가 더 좋지 않나? 그렇죠. 거기에서 딱 올라가면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이고. 네, 그렇죠. 그럼 어저께 28가 피프트 애비뉴에 있는 거죠? 네, 거기 있어요. 그 저기 뭐야? 그러면 이게 아까 5성 호텔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핍스 네. 5개. 근데 그 결정 이게- 난 거예요? 그럼요. 핍스 애비뉴에 어. 있다고 5성을 받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오퍼레이션이나 뭐 음.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뭘 그때 옛날 보라님이 뭐, 네. 뭐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네. 하면. 근데 그게 오퍼레이션 측면에서는 그런데 아키텍트나 인테리어나 이런 데서도 그러면은 그 5성이냐 4성이냐를 결정하는 어떤 그거를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있죠. 그러면? 있죠. 이게 생각해 보면은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예를 들어서 하룻밤에 300불 주고 가는 호텔하고 하룻밤에 3,000불 주고 묵는 호텔하고 내 기대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가 대충 추측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지? 예를 들어서 저기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너무 힘들어. 그냥 여기서 자고 그냥 내가 안 그러면 졸음운전하다가 뒤질 것 같아. 그러면 아무데나 모텔 그런 데 가가지고 하룻밤 대충 자고 나오잖아. 그런 데는 10중 8구 윈도우가 그 에어컨이 윈도우형이겠죠. 아니면은 그 벽에다가 뚫어가지고 집어넣는 피텍이랄지 패키지 터미널 뭐 그런 걸지. 근데 그런 호텔이 아니고 하룻밤에 3,000불 주는 호텔인데 그런 AC 유닛을 쓸 수 없잖아. 그죠. 그죠? 온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온돌? 그런 걸 쓸 수 없단 말이야. 온돌 좋다. 그러니까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런 데서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려면은 그렇게 피텍 같은 거, 피텍은 이제 유럽에는 없어요. 사실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피텍이라고 패키지드 에어 컨디셔닝 터미널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그냥 윈도우 AC는 아니고 윈도우는 윈도우에다가 집어넣는 에어 컨디션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윈도우가 아니고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청 시끄럽기도 하고. 보통 근데 또 창문 밑에 있잖아요. 창문 밑에 있죠. 대부분. 창문 자꾸 밑에. 외벽에 있어야 되니까. 아파트들 볼 때도 창문 밑에 그릴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아 저건 싼 거. 싼 거다. 싼 이렇게 거다. 보면 돼. 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뭐 기껏 해봤자 3스타 호텔 가면은 대부분 그런 거. 근데 그거보다 이제 급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메커니컬 시스템이 달라지죠. 그러면 우리가 코디네이트 해야 되고 메커니컬 엔지니어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지. 왜냐면은 그게 인테리어 디자인이랑 또 같이 가는 거니까. 같이 가는 거니까. 실링 높이도 그렇지. 만약에 그게 메인터넌스를 하고 그러려면 액세스 도어도 있어야 되는데 액세스 도어를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어나더 레벨의 그 엑서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윈도우 트리트먼트 같은 거. 커튼. 예. 그죠. 커튼. 보통 5스타쯤 되면은 당연히 블랙아웃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블랙아웃을 쳤을 때 한낮에 블랙아웃을 쳤을 때 빛이 들어오면 안 돼요. 5스타는. 네. 그렇지. 그래 그 옛날에 그거 기억나세요? 보라님 그 네네네네네. 저 와가지고 나는 그 우주였나? 시차 적응하기 싫다고 어. 나는 뉴욕 시간으로 안 하고 자기 며칠만 있다 가야 되니까 거기 시간에 맞춰서 저녁에 와가지고 굿모닝 하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그런 센서티브한 뭐 그런 게스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5스타는 그렇게 블랙아웃을 내렸을 때 빛이 새어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드레이퍼리를 디자인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들 내가 같이 일했던 친구들을 보면은 그냥 이게 로만 쉐이든지 그 뭐라 그러지 이거 주름 잡아서 하는 거 리플 폴드. 아, P하고 F하고 같이 있어. 리플 말고 리플 R이에요, R. 리플
리플 폴드 해가지고 하는 드레이퍼리로 할 건지 그러면은 그게 자기네 디자인 에스테릭에 봤을 때 로만 쉐이드가 어울리는 디자인이 있을 것이고 리플 폴드가 어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드레이퍼리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이걸 쳤을 때 빛이 어떻게 안 들어오게 할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까지 생각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거기까지 안 가지. 왜냐면은 여기에 하나 더 얹혀지는 게 그쯤 되면은 이 쉐이드도 오토매틱 오퍼레이션이 가능해야 돼.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느 순간 일렉트리컬하고 메카니컬하고 이게 다 같이 물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거는 아키텍의 몫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구동이 되고 컨트롤이 되는지 그러면 룸 컨트롤은 어떤 타입의 룸 컨트롤을 쓰는지 요거를 코디네이트 했을 때 요게 어떤 시차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 트랙은 어떤 방식으로 구동이 되며 이런 거를 이해를 해서 디테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 거는 결국에는 우리 드로잉 테이블에 떨어지죠. 그럼 그거를 이제 디테일을 해줘야지. 그런 거는 3스타 아니면 그 빌로우는 상관도 안 하는 디테일이에요. 상관도 안 하는 디테일. 컨트롤러 위치도 그렇지. 내가 여기 누웠을 때 손에 가는데 이렇게 있어야 되고 막.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요즘은 이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룸 컨트롤 디바이스도 그 레벨을 올리는 것 중에 하나 카테고리가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컨트롤 방식이 옛날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라떼니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얘기하면 저 친구 좀 예전에 좀 해봤는데 뭐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뭐 크레스트론 시스템, 뭐 그다음에 또 뭐 V로 시작하는 거 있는데 뭐 그런 시스템. 그렇게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룸 컨트롤 디바이스를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되게 일렉트리컬 컴포넌트인데 그게 이제 라이팅 컨트롤도 되고 뭐 그런 그 윈도우 트리트먼트 뭐 드레이퍼리 그런 컨트롤도 되고 룸 템퍼러처 컨트롤도 되고 뭐 이런 게 다 거기 꼭 AM, FM 라디오 같이 달려 있고 그러지 않나요? 거기에 라디오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TV 컨트롤까지 다 요즘은 다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컨트롤을 만드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그게 한 10년 전만 해도 그거를 구동을 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라이팅 하나 컨트롤 하려고 그래도 그 라이팅 컨트롤을 하려면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온앤오프의 디밍 요거는 라인 볼티지로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씬이라는 게 있어. 씬? 그건 또 뭐야? 씬 1, 씬 2 뭐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이 레벨로 가면은 웰커밍 씬. 딱 그래서 게스트가 카드를 딱 긁고 딱 들어가면은 웰커밍으로 라이팅이 쫙 바뀌어요. 그리고 나 자야겠어. 그래서 슬리핑 모드로 탁 치면은 잘 때 조명으로 싹 바뀌고. 뭐 아니면은 저녁에 와인 한잔 하고 싶어. 룸 서비스 불러서. 그러면은 그런 나이트 타임에 그런 분위기로 딱 이렇게 버튼 하나 탁 누르면은 그게 쫙 또 라이팅 세팅이 바뀌고. 우리 집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씬을 만들려고 아주. 근데 이거를 컨트롤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라인 볼티지로 옛날에 크레스트론이니 뭐 이런 시스템들은 라인 볼티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라인 볼티지는 가장 미국에서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게 화재의 위험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서킷들이 한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는 과열이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 컨트롤 모듈들은 다 로우 볼티지예요. 우리가 아는 뭐 로우 볼티지 이거 핸드폰 차지하는 그 볼티지 걸로 다 컨트롤 모듈을 바꾸거든. 그러면은 라인 볼티지에서 그 모듈로 보내는 로우 볼티지로 보내줘야 되고 그거가 어떤 컴퓨터가 프로세서가 있을 거 아니야. 걔네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게 결국에는 엔드 포인트에 가서 쟤를 컨트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이 그거 하나 컨트롤하려고 3-4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스트럭처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씬들을 조명을 뭐 호텔에 뭐 많이 들어가면은 한 2-30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그 2-30개를 한 번에 다 컨트롤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스트럭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코디네이트를 해줘야 되고 너는 이거 해야 되고 쟤는 저거 해야 되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런 디바이스가 들어가야 되를 내가 결국에는 다 코디네이트를 해줘가지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별 그 스타 결정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컨트롤을 어떻게 그리고 또 하느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뭐 내가 아는 건 그 정도예요. 그러면 어떤 패실리티들이 있잖아요. 뭐 볼륨은 얼마 이상
그런 거 있죠. 볼룸하고 어떤 식당이 있고 뭐 이런 애들도 수영장이 있는지 없는지. 수영장. 네, 피트니스 센터가 그러니까는 엑서사이즈 룸이 있는데 거기에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체크리스트에 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룸 서비스는 없는 호텔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룸 서비스는 있는지, 룸 서비스가 3밀이 가능한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브렉퍼스트만 딱 주고 끝나는 호텔도 있을 것이고. 그 옛날에 저기 피터 홍 셰프님이 네네. 일하셨던 호텔에서 그 무슨 아프리카 왕 와가지고 아 그 저기 무슨 크래프트 그 무슨 그 치즈지 그거? 맞아. 햄버거 치즈버거 만들어 달라고 밤에 그 룸서비스 하면 치즈버거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런 야.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키친이 있어야 되고. 그럼 키친이 3밀 키친을 하려면은 그 스태프가 있어야지. 커머셜 키친의 사이즈가 어마무시해요. 쓰리밀을 하려면 거기에 그거를 그 식료품들을 저장하는 창고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 지하실에 내려가면 파스타룸까지 있어. 파스타 만들어요? 실제로 만들어요. 하긴 그 정도 쓰려면 만드는 게 낫겠다. 그냥 사서 쓰는 게 아니고 파스타 룸이 있고 페이스트리 만드는 룸이 따로 있어. 그 도우 치는 방이 그 어마무시하다. 수타 만들듯이 와, 그런 룸들이 있어요. 베이스먼트에 가면. 진짜 그러니까 호텔 하나 운영하는 게 그죠. 생각지 못하는 게 엄청 그러니까 많네.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랑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무시하다니까 그게. 그렇구나.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컴포넌트들을 내가 그거를 전부 다 알면은 내가 그 인더스트리에서 일하지. 내가 거기까지는 다 몰라. 볼트, 너트, 뭐 어떤 와이어 써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얘네가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다큐멘트에 뭘 보여줘야 되는지를 걔네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해야 그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생각보다도 굉장히 넓어요. 호텔 프로젝트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그 내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뭐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야. 시큐리티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시큐리티. 그리고 요즘은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에너지를 빌딩이 얼마만큼 쓰고 게스트룸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거를 센트럴에서 지금은 대부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게스트가 몇 시에 체크인 해가지고 룸을 언제 긁고 들어갔는지 이런 것까지 다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룸들을 컨트롤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아까 웰커밍 딱 해서 딱 들어가면 불이 쫙 되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체크인을 몇 시에 하겠다? 그거를 급이 높은 호텔들이 그거를 코치코치 캐묻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딱 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알맞는 온도를 맞춰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그런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랑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가지고 키를 열고 가가지고 템퍼러처 막 이거 또모스테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프론트 데스크에서 얘는 몇 시에 체크인 그렇게 딱 셋업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 시스템이 돌아가요. 1시간 전에 그러면 템퍼러처를 70도에 맞춰 놓는다. 겨울이면은 히터가 돌아가는 거고 여름이면 AC가 돌아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옛날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원래 어렸을 때 아기 때 무슨 다이묘라고 그러죠. 그 영주의 신복 같은 거였대요. 네. 근데 겨울이 되면은 영주가 나오기 전에 그 영주 신발을 이렇게 껴안고 있다가 나도 딱 그거요. 나오면은 맞아. 딱 이렇게 해줬다고. 그런 것까지 5성급 서비스. 그러니까는 5성급 호텔이라는 게 그냥 비싸고 럭셔리하고 가구 좋아서가 아니고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엘리먼트들이 있어요. 맞아요. 어저께 이제 한 파티 얘기로 넘어가면은 향까지 그 호텔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도 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작해서 딱 들어갔을 때 냄새가 다 느껴지게 하고. 네, 그거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 줄까요? 뭐예요? 그게 생각을 해봐요. 그 로비가 더블 하이트잖아. 네. 그거를 초향으로 그걸 어떻게 다 채워? 그렇긴 하지. 불가능하지. 그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어디? 에어컨에서 나와요. 에어컨 앞에다가 이렇게 에어컨 그 안에 디퓨저 같은 게 있어요. 이야. 그래서 호텔 냄새가 거기서 나는 거구나.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에 맞는 향을 그러니까 향수 디자인하는 사람들처럼 그 호텔 브랜드에 맞는 향수를 디자인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걔네들은 그런 프로덕트를 팔죠.
우리 집도 에어컨 앞에다가 이렇게 향수 좀 뿌렸네. 우리 집은 딱 들어오면 향 나는 게 있어요. 튀김. 그러니까 이게 튀김. 튀김. 안 보이는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까지 코디네이트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캔들을 다 제작해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다 주고. 네. 자쿠가 라이딩 담당이고 제가 향 담당이라서. 우리 집은 씬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오면 그거 링으로 디텍트 되잖아요. 그거랑 필립스 휴 네. 그거 해가지고 스트레인저 오면은 불 딱 켜지게 하고 뭐 네. 이렇게 밤에 굿나잇 하면은 꺼지고 몇 개만 켜지게 이렇게 그런 거. 아, 요즘은 그게 이제 디지털로 이제 와이파이로 되니까. 되니까. 아 근데 좀 짜증나는 게 저는 다이닝 이런 건 안 쓸 때는 항상 이렇게 껴놓거든요. 전기를 아껴야지 네. 잘 사니까. 근데 아침에 이렇게 커피 마시고 이렇게 좀 거실에 앉아 있다 보면 다이닝이 켜진 것도 아닌 거지 꺼진 것도 아닌 것이 애매하게 올라가져 있고 끄면은 또 지 맘대로 막 이렇게 네, 왔다 바뀌어 갔다. 있으니까 그렇다고 나한테 뭐 아까 어떻게 갈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본인 취향으로 이렇게 그 씬을 싹 다 이렇게 셋업을 해놓으니까 5성급이 아직 안 돼갖고 그런 문제가 좀 있네. 이제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어요. 아우, 그래서 고생하셨어요. 얘기를 너무 하면은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아유, 막 재밌네요. 볼티지 얘기까지 막 들어서 아니 근데 약간 아니, 상상했던 것보다 되게 네. 아 이런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쵸. 자코님 같이 아니면은 건축 쪽 아니면 뭐 인테리어 이런 쪽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을 수 있지만 아는 사람들은 막 볼티지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거 뭐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재밌는 얘기로 넘어가자면 어저께 그 이제 파티 간 얘기를 사실 그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정말. 그쵸. 제시카 파커? 근데 제가 조금 일찍 갔거든요. 네. 일찍 가가지고 다행히 사람들이 차있지 않은 그래도 호텔을 좀 둘러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좋았는데 뭐 6시 반에 파티 시작이었는데 뭐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층에 있는 레스토랑은 못 움직일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돈 써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장을 보내나? 아니 돈 써서 보내는 거지 사실. 그 사람들이 먹은 음식과 술을 생각해봐.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랬거든 집사람한테. 위에서 이렇게 그 발코니에서 둠칫둠칫하고 우리 회사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막 수다 떨고 거기 위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바가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막 사람들이 진짜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거든. 저 한 사람당 15불이라고 지금 마시고 있는 잔 한 잔당 15불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게 벌써 얼마야.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잔만 마셔? 계속 돌아다니면서 마시는 왜냐하면은 정말로 1.5리터짜리 샴페인하고 뭐 와인, 칵테일 이런 거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마시면 따라주고 계속 마시면 따라주고 다른 걸로 하고 음식도 캐비어바 그리고 그냥 뭐 치즈랑 그런 거 살라미 섹션도 따로 있고 디저트 섹션 따로 있고 씨푸드 따로 있고 그것도 다 이제 군데군데 다니면 저쪽 주방에서는 계속 입에 침 돌아. 그 본브로스에다가 막 스테이크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그거 못 먹었어. 술을 너무 때려 마셔가지고. 그리고 가다 보면은 위에 발코니 같은 데는 아예 아이스 버킷에 그냥 꼽아놨어. 그 샴페인들. 거기 인스타 사진 보니까 이 샴페인 그 잔이 이렇게 탑으로 쌓여 있던데. 네네네.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붓는 거. 그게 세레머니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제시카 파커가 했어요. 사라 제시카 파커. 그래가지고 그 섹스 앤 더 시티 그 아줌마. 그분이 이렇게 거기 서 있는 거 인스타 보니까 막 딴 사람들이 막 찍고 그 사람도 찍고 막 이랬는데 그 위치 그대로 원래님 인스타에 가면은 있어? 그 위치 그대로 원래님이 맞아. 거기서 그래서 듬칫하게 원래 제시카 파커. 원래 제시카 파커야. 왜냐면은 그 전에는 거기 사람들이 그래도 있고 좀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위에를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거기에서 주인이 이제 그 오너가 나와가지고선 뭐 그동안 뭐 페런트한테 막 고맙다, 엄마 아빠 고마워, 돈 대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 쫙 하더니 사라 제시카 파커 딱 나와가지고서는 정말 이게 샴페인을 쫙 부으니까 그 샴페인 잔 마운틴으로 이렇게 트리 같이 딱 해놓은 거에 막 줄줄줄줄 이제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막 사람들 막 다 박수 치고 다시 음악 나오고서는 뭐 이제 다 이렇게 술 마시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거기 비어 있더라고. 그리고 나는 여기 사람들 너무 많은 게 이제 괴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올라가자 해가지고 딱 올라갔더니 사라 제시카 파커하고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들 먹으라고 샴페인 따놓은 것도 있고 이제 그 아이스버킷에 막 뭐 이것저것 막 해놓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와 그러면은 오예 내가 다 마셨지 뭐. 그 샴페인이 탑을 쌓아놓은 거잖아요. 지금 한 2층 높이로. 네네. 그럼 보통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하다 퍽 쓰러져서 쓰러지고 막 난리 나는 그 영화를 너무 봤어. 그러기도 하고 말타 스튜어트도 봤어요. 말타 스튜어트. 네, 근데 우리 처음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말타 어디서 스튜어트 봤는데? 근데 앙드레 김 선생님 보면 어디서 본 것 같다 약간 이런 혹시 거 뉴저지 같아서. 사시잖아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네요. 말타 스튜어트가 딱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젊은 거예요. 아 진짜? 네, 왜냐면 그분이 지금 70이 넘고 거의 그래? 80이 근데 너무 팽팽하고 되게 젊어가지고 저렇게까지 젊다고? 아닌가 보다 했는데 이제 도케 씨 그 보스 와이프가 오더니 너 말타 스튜어트 봤어?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사람이 말타였나 봐 그랬더니 맞다면서 자기도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너무 젊어가지고. 그분 뭐지 잡혀 들어갔다가 맞아요. 나오고. 근데 얼굴에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어우 진짜 할머니가 아니에요. 그냥 중년 여자지. 그치 뭐. 이 같은 장소 맞죠? 네. 뜸짓. 그 옆칸 바로 옆칸 거기 아니고 그리고 옆칸에서. 하여튼 왔다 갔다 이렇게 투숙 안 하고 이렇게 거기 들어가 보는 방법은 없어요? 뭐 식당이나 로비 가면 되죠. 로비? 그냥 로비 로비에서? 가거나 아니면은 레스토랑 가면 레스토랑 되죠.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때려 마시고. 뭐 맛있는 식당 뭐 없나? 그런 거기가 지금 네. 아마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한 최고의 레스토랑인가 뭐 그런 식으로. 거? 아 그래요? 네, 이 레스토랑. 여기가? 로비는 구경만 하고 집에 와서 밥 먹어. 뭐 커피 한 잔 정도 뭐 마시면 뭐 와이나. 그리고 되게 많아요. 그 1층에는 그 레스토랑이 뭐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한 뭐 어쩌고 저쩌고 거고. 선정도 많이 해 보면. 맨날 선정적. 딴 데 보면은 뭐 바도 막 중간중간에 막 위층에도 있고 아래층에도 있고 막 바도 많이 있고. 그렇게 건물이 커 보이진 않는데 그게 다 이렇게 있나? 다 있죠. 다 있죠. 아무튼 뭐 도케 씨랑 같이 일한 사람들 또 만나가지고 좋고 반가웠고 또 오랜만에 또 뉴욕 좀 바이브 좀 느껴서 좋았고 무엇보다 프리 술, 샴페인. 비싼 샴페인을 공짜로. 내가 딱 보고서는 쫙 이제 그 와인 앱 있잖아요. 그리고 딱 라벨 딱 그 하면은 어디에서 나온지 뭐 대략 어느 정도인지 나오잖아요. 도케 씨한테 우리 와인 냉장고에 있는 것보다 더 비싸. 빨리 마셔. 다 먹고 가. 다 먹고 가.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다가 우리 다 마셨는데 한 병 더 갖다 줘. 그러면 갖다 준다니까. 더 먹고 가. 그래서 막 갖다 주고 막 그랬었어. 좋았겠네. 돈을 그래서 얼마나 쓴 거야. 돈 이렇게 진짜 많이 넣어갖고 썼더라고요. 넣어갖고 안 돼요?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아니 근데 되게 몇 년 동안 고생하신 프로젝트 잘 끝나서 좋은 것 같고 약간 그것도 약간 좀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요. 전에 그 브루클린 헉스턴 호텔 오프닝 파티 하러 갔을 때는 사실은 거기는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하진 않았었거든요. 거의 브루클린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여긴 뉴욕의 중심, 피프스 애비뉴니까. 그래서 어저께 재밌게 잘 놀다 왔어요.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2층 발코니에서 도케 씨랑 도케 씨 그 이제 보스랑 같이 아래에 이제 공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너무 흐뭇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건축가들이 느끼는 감정도 되게 뿌듯하겠다 하면서도 옆에서 보기에는 좀 약간 짠하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찌질이 이제 왜냐면 자기 손을 떠나면은 룸 하나도 남존 일 시켰네. 공짜로 받지도 못하고 말이야. 저는 뭐 다 그렇죠. 뭐 에르메스 공장에서 일한다고 자기가 집에 에르메스 다 있는 거 아닌데. 그렇기는 하죠. 어쨌든 거기서 이렇게 또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맨션 그 랜드마크 꼭대기층에 그 펜트하우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비싸게 받겠다고 펜트하우스를 만들었겠지. 근데 거기에 유닛이 3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틀어 가지고 한 유닛으로 만드는 거를 엄청 비싸겠네. 얼마 시작한 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려면 내가 보기엔 앞으로 한 최소한 6개월은 더 거기서 왔다 갔다 근데 찌끔찌끔 해야 여기 되지 인스타 않을까? 보니까 거기 뭐 로비에 사람들 왔다 갔다 찍힌 사진들 막 악토버 이렇게 찍혀 있던데 그 그때 전부터 오픈은 됐던 거예요? 그게 10월이 뭐냐면은 레스토랑 오픈이 10월이었어요. 아, 레스토랑. 그렇구나. 레스토랑 오픈이 그때가 10월이었고 근데 그때 모르겠어요. 그때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가지고 뭐 먹고 평을 했길래 막 여기서 선정받고 저기서 선정받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돈을 많이 썼겠죠. 그때 뭐. 딱 그 했겠죠. 에이전시들이랑 다. 그랬겠지. 거기서 음식 한번 좋네요. 그래도 가서 먹었네. 음. 제대로 된 건 아니었지만 스테이크를 못 먹었어. 씨. 그 이게 되게 좋은 게 이 고급 프로젝트들을 해서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4성 호텔을 100개 했다고 5성 호텔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뭐 그게 꼭 어떤 거를 한 사람은 더 좋고 어떤 거는 더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4성 호텔, 3성 호텔 혹은 모텔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단가를 줄이기 위한 기술과 그게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있지.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거를 100개를 지었으니 모텔을 미국에 있는 모텔 10,000개를 내가 지었어. 한다고 해서 5성 호텔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들과 이런 거를 단순히 몰라서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 그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다 컨트롤해서 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컨트롤 시스템을 이거를 이렇게 해 이 기술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게 진짜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니까 5성 호텔을 하실 분은 연락 주세요. 아이 그래도 도케님은 이렇게 결과가 딱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자축하는 파티도 있고 한데 자기 뭐 없어? 한 40년쯤 뒤에 나이지리아에서 초청받아서 가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길바닥에서 길바닥 도로 이렇게 여기 내가 선 근데야 약간 거기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도케 씨가 이렇게 하스피탈리티 이 호텔 쪽으로 오게 됐는지도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그때 어쩔 수 없이 프로젝트가 없어서 그렇게 돼.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쪽으로 완전 스페셜티가 생긴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됐네. 도케님 성격에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밖에서 봐서 그런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레지덴셜 같은 경우는 레지덴셜도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안에를 다 채우는 건 아니잖아. 그냥 박스 만들어서 파는 것까지만 우리는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종류 뭐 오피스는 더더욱 그렇고요. 뭐 그러니까 맨하탄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 약간 그런 측면에서는 끝까지 다 챙겨야 되고 그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저는 못해요. 일단 저는 뭐 억만금을 줘도 살 빠지면서 울면서 나갈 거야. 억만금 주면은 할 것 같은데 뭐가 됐든 할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대신할게. 어쨌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오늘 들려준 얘기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또 이제 사실 나 혼자인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안에서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간 프로젝트. 그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회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사람들도 기회가 된다면은 자기 스스로 좀 자축하는 이 오프닝을 했으니까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또 호텔 프로젝트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디 있는 호텔이에요? 그것도 피프트 애비뉴에 있어요. 또 그거는- 다시겠네요. 그거는 미드타운에. 여기는 약간 다운타운이었었고 28가였어요. 얘는 몇 성이에요? 얘도 5성. 다음에는 도쿄님 저기 촬영팀도 같이 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카메라 챙겨라. 도쿄 호텔 프로젝트는 계속된다. to be continue. 예, 그럼 다음에 또 그 호텔 프로젝트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기회가 최대한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 그래야 내가 좀 편해질 것 같아. 그 프로젝트 빨리 끝나야. 아우 재미없어 프로젝트는.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건축한 도쿄였습니다. 원래였습니다. 이제였습니다. 덕후였습니다. 바이바이. 바이.